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전히 북한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건져내기 위하여 오늘은 북한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이렇게 서슴없이 말하는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며칠 전에 이재명이가 실수로 한 말도 아니고 공식 원고를 써서 공식적으로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은 북한 지배하에 들어갔다고 하는 제1의 증거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선대들, 미북한의 김정일, 미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의 당 대표로서 할 말입니까? 근데 이 말귀를 국민 5,300만 국민들, 30만 목회자들, 25만 장로님들, 특별히 군번을 가진 1200만 재향문의 회원들, 그리고 함께 사는 2500만 우리 군인 가족들, 이 말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사회자가 설명한 그대로 내가 몸이 무너지는 직전까지도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거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당을 찍거나 좌파당을 찍는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때서는 뭐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도 선택은 국민이 하는 거니까 하면 저는 미국으로 이민 가면 됩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해설을 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실수로 한 말도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한 말도 아닙니다. 원고를 써서 읽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하여 폄훼하지 말아라. 폄훼하지 말라는 말을 내가 방송하면서 국어 사전을 찾아서 한번 띄워봤어요. 봤더니 비판하지 말라,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흉보지 말라, 헐뜯지 말라, 욕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는 거야. 자, 김일성에 대하여 욕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흉보지 말라. 아니, 김일성 이놈이 어떤 놈입니까? 6.25를 일으킨 대한민국 한반도의 남북한 전체 우리 7천만 국민들 앞에 최고의 원수가 누굽니까? 근데 이놈을 놓고 흉보지 말아라, 폄훼하지 말아라, 그리고 헐뜯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이 바로 이재명은 간첩이요 아니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멍청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독일 국민들은요, 히틀러한테 한 번 다 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히틀러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것은 헌법 소총을 만들어서 바로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지금 통일된 독일도 지금도 그 법을 집행하고 있어요. 아니, 몇 년 전에 중국의 청년이, 관광객이 독일에 가서 장난을 쳤어요. 장난을. 히틀러식의 인사를 했다고. 히틀러식 인사 알죠? 한쪽 다리를 번쩍 들면서 하는 거. 하이 히틀러 그랬다. 바로 경찰이 체포했어요. 봐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멍청한 중국 관광객 2명 독일 연방의회 건물 앞에서 나치 격리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는 독일이 히틀러를 찬양 고무 동조하면 바로 현장 체포야. 그러면 어제 그저께
이재명이 한 이 발언은 체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40만 경찰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바로 현장 체포야, 이거는. 이런 발언을. 그런데도 왜 서슴없이, 겁대가리 없이 이런 발언을 하느냐? 난 이걸 세 가지로 해석해서. 첫째, 돌아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북한의 해커 부대가 한 번만 더 도와달라. 여기에 암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도와달라. 먼저 번에 대선에서 선거 참여 비율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북한이 실수해서 24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가 이겼단 말이야.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고 이번 총선에는 제대로 해킹 좀 해가지고 반드시 자기들을 200석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 암호의 신호가 요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보니까 멍청한 것 같아. 내 말에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뭐냐? 먼저 번에 나를 찍었던 1614만 표 플러스 심상정을 찍었던 80만 표, 이 두 개를 합하면 윤석열이가 50만 표 진 거야. 그 심상정을 찍었던 80만 표하고 자기를 찍었던 1614만은 이번 총선에서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200석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 말은요, 사실 누구한테 향하느냐? 국민의힘 정당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선거 다 끝났으니 너희들은 70석만 해 하고 우리가 이제 230석 할 테니까 국민의힘 정당한테 협박하는 거라고 난 보이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도 지식인들, 교수들, 특별히 30만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4대 교회가 됐다는 거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로다. 그 중에서도 4대 교회 중에서도 흰옷 입은 자가 몇 명이 있으니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희망은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선거철이 되니까 국민의힘 정당의 이 후보자들이 다 선거구로 내려가서 선거운동이 시작됐어요. 가서 현장을 가보니까 세상에 당 조직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당 조직이. 아니 그동안에 우리 당이 뭐 했어? 나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말이야. 현지에 내려와서 자기 지역구에 내려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당이 조직해놓은 당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걸 이제 알면 되겠습니까? 옛날부터 국민의힘 정당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조직이 원래 없는 거예요. 증거로 보십시오. 4년 전에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를 할 때에 전체 비상을 다 걸어서 전국에 250개, 그때는 자유한국당이 전체 당원 비상을 다 걸어가지고 한 구에 몇 명씩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 강화문에서 집회할 때 보면 항상 정강훈 목사 집회는 완전히 강화문을 채우는데 당 집회가 쪽팔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명령을 내리고 이명호 사무총장이 명령을 내려서 비상을 걸어서 총동원했는데 저 세종문화회관에서 내가 가서 딱 세어봤어요. 3,000명 모여서 3,000명. 우리는 그때 얼마를 모였냐? 자,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이미 벌써 다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 해봅시다!
시간 관계상 뒤에 아스팔트 투쟁 그거 하나만 더 보시면, 자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강화문에서 이것이 한 집회를 영상을 찍은 게 아닙니다. 4년입니다. 4년. 몇 년요? 비가 오나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녁에 요즘처럼 날씨가 영하 14도 15도입니다. 그 전날 진눈깨비가 와서 밑에 얼음이 다 얼었어요. 얼음이 언 그 바닥 위에 스트로프 한 장 깔고 담요 한 장 닫고 이거 보세요. 저녁에 잠자면서 투쟁하는가. 이 투쟁 때문에 우리는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 죽은 나라를,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소집한 명령을 내려서, 그것도 뭐 돈도 줬단 말이 있는데, 강화문에서 여러분 나한테 돈 탄 사람이 있어요? 돈을 주기는 누가 줘? 다 자기들이 5만 원씩 내면서 왔지. 그런데 거기는 당비를 지출했다는 말도 들려요. 그런데 모아놓은 사람이 몇 명이냐? 3,000명이었어. 3,000명.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정말로 신앙도 좋고 당 대표면 이 모든 선거를 우리 강화문 우파 이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의 기록을 세운 홍콩의 불액 시위는 3달밖에 못했어요. 결과도 못 냈어요. 결국은 홍콩은 중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정권 교체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황교안이가 즉시 나한테 목사님 같이 합시다. 총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데요, 황교안 대표님이 세상에 내가 구속되기 전에 하루 전날 비서를부터 목사님과 아는 척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총선 망한 거예요. 그래서 100석 정도밖에 못한 거야. 그러면 이 교훈을 한동훈이가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전직 바로 황교안,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대표인 누굽니까? 김기현이가 왜 퇴출됐는지를 교훈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와 역사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전체의 구도를 아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윤석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국회의원들, 우리 편 국회의원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들 110명인가 뭐냐, 이놈들이요 단 한 놈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딱 희망이 누구냐? 윤석열 하나가 내가 1년 동안 정치를 해봤더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냐? 아찔할 뻔했다. 이거는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한 분만 현재 대한민국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김기현이가 당대표로서 바로 뒤에서 후속 연설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재명 정신 차려. 후속 연설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대변인이 성명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왜 안 나오느냐?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이렇게 연설한 내용 자체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한동훈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윤석열 속에 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동훈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한동훈이가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망치고 있는 거야.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총연맹에서 한 이 연설 다시 한번 요약만 들어보겠습니다. 요약만 들어보겠습니다. 헛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지금 새로 되는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의 이 연설을 그대로 따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원래부터 영원히 알파와 오메가 부울경 경북대구는 영원부터 우리 거예요. 거기에 가서 연설해보니까 막 광란하고 말이야, 막 한동훈 하니까, 아, 내가 이제 윤석열을 이겼네. 내가 이제 대통령 다 됐네. 한동훈 씨, 이 방송 잘 들어. 나하고 둘이 아이가 장경동하고 장학이라고 나하고 셋이 부울경에 가서 연설 한번 해볼까? 나하고 동시에 집회 한번 해볼까? 부산역 광장에서 누가 더 많이 모이냐? 당신은 10분의 1도, 우리가 가면요 90%가 우리한테 모여요. 속된 말로 경북, 대구, 부울경은 내 거야, 내 거. 그런데 한동훈한테 왜 그렇게 광란했냐? 한동훈이가 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생각한 거야. 하수인이라고, 대행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광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착각을 묻고, 세상에 이제는 내가 윤석열을 발로 밟고 바로 대통령을 가도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증거 보세요. 비대위 구성 절반을 다 좌파들로 했어요. 비서실장을 좌파로 했어요. 또 어느 놈 누가 좌파해서 우리가 때리니까 그놈은 스스로 사표 내고 나갔어요. 결정적인 것이 뭐냐? 마포에 김경률은요, 내가 어제 미안하지만요, 유동규 있어요. 유동규가 좌파 세상에 완전히 이재명의 대리자였었어요. 그런데 깜빵 들어가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이재명이가 배신을 했어. 나는 그 사람 잘 모른다고 이렇게 해보니까 열받아가지고 자살하는 걸, 한 번 자살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 이게 자살할 일이 아니구나, 이 이재명 이 새끼가 철전지 원수구나 하여 우리 편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어젯밤에 유동규 그분을 제가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봤어요. 자, 들어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 100분의 1이라도 좀 해주소. 아까 사회자가 한 말대로 나는요 새벽부터 밤잠이 찰 때까지 목숨을 걸고 뛰어요. 유동규 그분을 불러서 2시간에 내가 설명을 들었어요. 세상에 충격스러운 증언을 들었는데, 내가 한동훈이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국민의힘 정당의 많은 국회의원과 그 정치가들이, 당협위원장들이 물밑으로 이재명하고 합작을 하고 있다. 이게 나라가 되겠냐 말이야. 이게 유동규한테 직접 들은 얘기요. 언제 시간이 되면, 지금은 아직 재판 중이라서 못 나온다 하니까 요거 재판 끝났고 뭔지 알아서 재판 끝납니다. 재판 끝나면 바로 이재명 구속입니다. 구속인데 하면 공식 내가 유튜브에 모시고 직접 내가 유동규의 증언을 한번 들어볼 테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그렇다고 쳐. 우리나라의 정치, 국회, 그 다음에 모든 분야, 언론까지, 언론이요 완전히 북한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1년, 2년 동안에 사실 잘못한 거 있어 없어요? 보세요. 일본에 가서 문재인이가 다 무너뜨려놓은 지소미아,
그것 때문에 손해를 얼마 받느냐? 약 200조 손해를 봤어요. 이런 것들을 언론이 보도해야 하네요. 문재인이가 일본하고 원수를 맺었어요. 지소미아 사건을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성 스마트폰 있죠. 그 스마트폰 기술이 다 우리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핵심되는 불소로 만드는 거, 그것을 일본에서 수출해서 그걸 끼워야 이 핸드폰이 가동이 되는 거야. 그 핵심 그것은 일본이 생산하는 거야. 이걸 일본이 수출을 안 해버렸어. 안 하니까 이재용이가 무릎 꿇고 가서 빌었잖아. 일본 가서 제발 삼성한테는 좀 달라고.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구냐? 문재인이요, 문재인.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경제적 손실이 200조가 넘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언론들이 보도해야 하네요. 완전히 북한의 지배하에 들어갔어요, 언론이. 완전히. 그리고 윤석열만 타격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언론 중에 조중동 메이저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탄핵 기사를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은요, 딱 강원밖에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국민의힘 정당이요, 한동훈요. 아니 지금요, 한동훈이 하는 짓을 보세요. 마포에 가서 그 사람을, 이거는 뭐냐 하면 직권남용이야. 한동훈이가 해야 될 일은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당 대표지 않습니까? 당 대표.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 대표를 대신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냐? 이것은 공천위원장 임명했어요. 고려대학교 교수. 공천위원장이 이런 사람을 공천을 해야 된다고 확정을 지어서 한동훈한테 넘겨주면 한동훈은 도장만 찍는 일이야. 기계적으로. 만약 공천위원장이 올려준 대로 도장을 안 찍으면 이 한동훈은 바로 날아가게 돼 있어. 그리고 한동훈이 아무 할 일 없어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야. 김무성이처럼 도장 가지고 도망만 안 가면 되는 거야. 도망 안 가면. 그러니까 한동훈이 해야 될 일은 별 일이 없는데 세상에 마포에 가서 지가 공천위원장처럼 아예 후보자를 지가 확정해서 발표하고 그럼 돼 안 돼요? 한동훈이 깜빵 가 있어. 그건 위법이야, 위법. 그래서 우리가 이틀 동안 3일 동안 한동훈을 강력하게 타격했더니 어제서야 드디어 윤석열한테 90도 예철을 하면서 열차를 같이 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알랑을 뜨는데 안 속아. 다시는 안 속아요. 이 자유우파 국민들 가문에 나온 사람들도요 멍청해요. 내 말을 믿으세요. 내 말을. 한동훈은요 좌파예요. 좌파. 강남 좌파라고. 아니 내 말이 안 믿어져요? 저 사람은요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총선 딱 끝나면요 진짜 본격적으로 윤석열의 머리를 밟을 것입니다. 뻔하게 보여. 너의 강남 좌파 이 잔머리 안 통해. 법무부 장관 하면서 가서 조잘조잘 해가지고 우파 국민들을 자극해서 인기는 얻었지만 그것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바로 비대위원장 시켜놓으니까 본색이 바로 나오잖아요. 비대위원 중에 절반을 좌파로 임명한 거야. 한동훈 장관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냐? 지금 좌파로 임명한 모든 사람 다 쳐내세요. 이 국민의힘 정당은 70년 동안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가 지켜온 우파 정당의 대표야, 대표. 어디라고 말이야. 국민의힘 정당이 너 건지 알아? 70년 동안 대한민국 자유우파가 지켜온 우리의 대표당이요. 그러니까 니들이 하도 개판을 치니까 하도 답답하지 못해서 니들을 감독하려고 우리가 자유통일당을 만들었어. 자유통일당은 우리가 주력 정당은 될 수도 없고 될 마음도 안 해요. 일본의 공명당처럼. 일본의 공명당이 30석밖에 안 돼. 공명당이 자민당을 딱 감독하고 끌고 다녀. 그래서 일본은 건전한 거야. 우리 우파 정당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들이요 개판 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님,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당신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광화문에 오늘 조중동 광고 다 났어요. 10월 3일 날 2019년 대회 때보다 더 많이 모일 거야. 전체 전국에 총동원령 내렸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광화문대회 국민대회 하는 거 알죠? 올 거야 안 올 거야? 나는 반드시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10사람 이상 동원해서 오겠다. 두 손 들고 만세. 한동훈 장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에 연설하러 나오세요. 광화문 광장에 연설하러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속속인 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공개적인 연설하러 나와.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동의하십니까? 어디라고 말이야. 광화문 세력을 말이야. 우습게 보고 말이야. 아니 앞에 있는 선배들이 하는 실수를 안 맞냐 말이야. 황교안이가 망하는 거 안 맞냐 말이야. 그 다음에 김기현이가 뭐라고? 정강훈 목사 입 닥쳐. 그래서 그놈은 날아간 거야. 이제 광화문의 주인, 광화문의 대한민국의 전체 주인은 광화문이요. 일단은 객관적으로 모이는 숫자만 비교해봐도 우리 외에 자유우파에 여기에 조직 있어 없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선거철이 돼서 각 후보자들이 오늘도 여기가 무슨 구죠? 광진구에 후보자들이 나오려고 경선할 사람들이 여기 몇 사람 와 있을 거야. 아까 나한테 인사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당 조직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선거를 어떻게 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상에 자유마을 조직이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다 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실행위원장 일어나봐요. 실행위원장 어디 갔어요? 그러면 통일돼서 우리나라에 있는 주사파 세력 사기당한 국민들이 절반이에요. 이재명한테 사기당한 절반이 통일해서 북한에 가보면 이제 북한에서 알까 모를까? 아하, 문재인하고 이재명한테 사기당했네. 그러니까 빨리 통일시켜서 주사파들을 북한에 보내가지고 보여줘야 돼. 이렇게만 해주면 윤석열 대통령을 3번 해먹어도 돼. 3번 해먹어도 돼. 안 날거든. 기분이 말이야. 해설하겠습니다. 황선우 장군님 나오십시오. 첫째,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며 다녔다. 이 노래 부르고 다닌 놈이 누굽니까? 예, 문재인입니다. 오늘은 직설적으로 대답했어요. 신앙이 하도 좋아서 그거 다 아실 텐데 왜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오늘은 문재인이라고 딱 찔렀어요. 그러면 종전선언이 뭐며 휴전협정이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휴전협정을 돼 있죠. 예,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예. 휴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휴전이 뭡니까? 휴전은 예. 전쟁을 하다가 잠시 쉬는 겁니다. 어. 쉴 휴자 아닙니까? 음. 이것을 정전협정이라고도 합니다. 네. 잠깐 정지한다 이거죠. 멈추자. 근데 휴전협정이나 정전협정을 할 때는 항상 전쟁하다가 불리한 쪽이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때 6.25가 끝날 때 북한이 불리했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밀리는 상태니까 걔들이 저 휴전협정 하자고 제안해서 맞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동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죠. 왜냐하면은 네. 사실은 미국 국민들이 1,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이렇게 하면서 전쟁에 어떻게 보면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반전 사상이 이렇게 또 부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당연히 미국의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따르기 때문에 빨리 뽑으려고 했습니다. 미군들을. 그러다 보니까 솔깃해진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이 그냥 물러가 버리면은 다시 우리가 또 북한이 김일성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내려온다. 다시 또 전쟁할 것이다. 이것을 꿰뚫어 보고 미군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생각했고, 그래서 절대로 휴전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휴전협정 서명서가 여기 공개됐는데 네. 띄워주시면, 자, 여기 보시면 김일성 사인했잖아요. 김일성 사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인한 놈이 누구예요? 중국의 팽덕회입니다. 팽덕회 중국군 대표가 사인을 했습니다. 휴전협정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밑에 마크 클라크,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남일, 요건 누굽니까? 북한군 북한의 군부 대표죠. 군부 대표지요. 그런데 여기 이승만 사인은 있어 없어요? 그 이승만이가 왜 휴전협정에 동의를 안 했느냐? 미국이 그때 선거철이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져서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해야 되는 거 할 때에 빨리 6.25 전쟁을 끝내고 성탄절 전까지 미국의 본토로 데려오겠다. 하루에 몇 명씩 죽는 것이 뉴스에 나오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요, 대통령들은요, 이 선거에 메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빨리 6.25 전쟁을 끝내고 12월 성탄절 전까지 완전히 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단 말이야. 공약을 하니까 이승만이가 열받아가지고, 야, 이 개자식, 이승만 욕 잘해요. 나보다 더 잘해. 이승만이가요, 세상에 그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고이한 놈의 새끼. 그래놓고 통역관한테 있어요. 그 통역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미국 대통령도 억압으로 한단 말이야. 이 고이한 놈의 자식.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봤어. 트루먼 대통령이 나갔어. 열받아서 나갔다니까. 이승만 대통령은요, 뭐 친미주의자라고? 아니야. 이승만은 대한민국주의자예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을 가지고 놀았어요. 루스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를 손에 가지고 논 사람이 우리의 천재 건국 대통령인 것입니다. 사인 안 하는 거 보세요. 여기 사인 안 하는 거. 왜? 사인해버리면 미군이 돌아간다는 거야. 전쟁 끝나고. 미군이 돌아가면 대한민국이 살아요, 망해요? 그래서 미군을 붙잡아 놓으려고 이승만은 전략적으로 고의적으로 사인 안 한 거야. 그때 이승만 때문에 붙잡혀 있는 6.25 전쟁에 온 미군이 지금까지도 평택에 붙잡혀 있어요. 지금 평택에 얼마 있습니까? 한 2만 6천여 명이 있습니다. 2만 6천 명.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 지지율이 3%밖에 안 돼, 국민들에게. 그래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쳤다는 거야. 이승만 지지율은 100% 나와야 돼. 100%. 좌파 빨갱이들까지도 이승만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돼요. 왜? 이승만이 없으면 니들이 빨갱이 짓도 못해.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 유엔사를 해체하며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게 뭔 뜻입니까? 사실 문재인은 그때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국제 외교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왜 왕따를 당했냐? 북한 눈치만 보고 굴종적인 말들만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한 겁니다. 하면서 전쟁, 지금도 저 이재명이는 따라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많이 입에 담고 또 동족 입에 담고 하는 북한의 용어입니다. 이번에 또 우리 김일성, 김정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누라, 우리 자녀들, 우리 목사님 하지 않습니까? 우리 편이라는 거죠. 은연중에 했던 게. 그런데 또 최고회의에서 원고를 서서 읽으면서 그랬단 말이죠. 이것은 이재명의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자, 핵심적인 거,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 여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30여 명 있습니다. 30명? 예. 30명이면 그 유엔군 사령관 철수해도 되겠네. 문재인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죠. 유엔군 사령부가 예.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물론 역할은 평소에 정전협정 상태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제일 큰 이점이 뭐냐?
만약에 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금 주한미군을 비롯해서 유엔군 참전국 16개국 플러스 스웨덴이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30명밖에 안 되지만 유엔사는 해체하면 안 되는군요. 또 하나는 네. 유엔 사령부의 후방 지휘소가 이소가. 7개소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는 주한미군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약 6만여 명 가까이 갑니다. 자, 5만 5천. 6만은 거기는 우리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 말고 네. 각 부대들이 종류가 다 와 있죠, 거기에. 육해, 공군, 해병대가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엔사가 없어져 버리면 다시 한국 전쟁을 도와주려고 오려면 자기 나라에서 회의를 또 새로 해야죠. 각 나라에서 네. 국회 의결을 받고, 의결을 받고. 동의를 받고, 미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상하원에서 동의받는데 미국은 회의를 늦게 해. 3달 이상 걸려. 3달 이상 걸리면 부산까지 넘어가 버리는 거야. 우리가 어. 짜이툰 파병할 때 제가 해봤는데 우리 고 3,000명 어. 그것도 전투 부대가 아니고 민사작전 부대를 파견하는데 우리가 준비하는데 4개월 걸렸습니다. 4개월. 자, 그러니까 30명밖에 안 되는 유엔성 사령부가 왜 해체하면 안 되느냐? 해체해버리면 바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철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연방제로 북한을 넘기려고 문재인이가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거야. 이걸 국민들이 모르는 거야, 국민들이. 이것도 모르고 이재명이를 1614만 명이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이 멍청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박수 한번 합시다. 김학성 교수님 나오십시오. 이재명 그 발광 떠는 거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딱 걸렸어. 이제 헌법학자한테 딱 걸렸어. 자, 딱 걸렸어. 들어봐 주세요, 다시.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중 첩소를 얘기할 이중 첩소를 얘기할 이중 첩소를 얘기할 제가 그래서 이 찬스다. 아까 영상 다시 들어보세요. 아까 아침에 회의하는 거, 당무 회의하는 거 다시 들어봤어요. 자, 선대들, 미국 간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새끼 간첩이 아니에요. 죽이려고죠 뭐. 그러면 대한민국의 40만 경찰들이 바로 체포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되죠, 목사님. 처벌이 아니라 체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해야 돼. 그렇죠. 체포해야지. 지금 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네. 정확하게 찬양 고무했잖아요. 그렇죠. 김정일과 김일성에 대해서. 네. 그렇다면 명백하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옳죠. 오늘 이루어지는 이 집회의 모든 영상을 5,300만에게 다 전달해 주세요. 한 놈도 아멘 안 해, 이거. 전달해 달라니까. 국민이 알아야 나라가 살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해설을 더 자세하게 해 주시는데, 네. 이게 전 국민의 5,300만이 모르면 장로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헌법학자가 돼가지고 이런 것을 개몽 안 하고 뭐 합니까 도대체가. 예. 자, 시작하십시오. 예. 이재명이 그걸 하면 되죠, 목사님? 그렇지. 이재명이요? 예, 이재명. 김건희 말고. 아니, 김건희 것도 합해서 해, 합해서. 아, 거기서 합해서. 이재명이는 뭐 다 아시다시피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력을 또 행적을 폄훼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김일성이는 300만 대한민국의 동포를 죽인 전범이면서 원흉 아닙니까? 우리가 꿈에도 잊지 못할 전범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되는데 그거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우리가 김일성이가 여러 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웅산 사태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각 모든 장관들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다 죽였어. 예, 상당히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전두환이가 거기서 부하들, 진짜 아끼는 부하들이 다 희생 죽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마 한 70명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사실은 힘을 잃은 거예요. 이런 죽인 놈이 김일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예. 지금 이 사기치려고 이 야당들이 계속 자기들의 이 속내를 숨기려고 조금 전에 발언한 그 이재명의 네. 당무회의에서 발언한 거 예. 이런 발언을 비롯하여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찬스가 왔다 이런 것을 다 덮으려고 속이면서 선거를 하려고 이제 드디어 김건희 백사건까지. 이걸 들고 나와서 특검을 하자 해서 완전히 국민들을 사기치려고 하거든요. 예. 왜 김건희 사건을 가지고 사기치는지 이게 왜 사기인지를 네. 설명하는 거죠. 예. 김건희 특검법은 우리가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장 쉽게 특별검사는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전제로 해서 당해 사건을 검사가 수사를 안 했거나 못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은 총선 전에도 불가하고 이후에도 불가하다.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안 한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군가면 김정숙의 여행과 옷값이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김건희 여사 그 백 때문에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다음이요. 실제로 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접촉하게 된 것은 두 분이 동양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접근한 것인데 김건희 여사는 15살에 자기 아버지를 여의셨어요. 그런데 이게 최재형이가 그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을 했는데 아버지를 잘 안다고 하니까 경계심을 상당히 해제시켜놓은 상태에서 접근을 한 것이고 본인이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이 대북 전문가다 자칭 하면서 접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임식에까지 참석을 하게 된 것이 다음이요. 최재형이가 김건희 여사를 두 번 만났는데 2022년 6월에 한 번 만나고 9월에 만났는데 6월 달에는 취임을 한다 그래서 향수를 뭐 줬다 그래요.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이제 디올 백을 뭐 디올 백인지 디올 파우치인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손목시계에다가 이제 그 몰래 카메라를 촬영했는데 거기 보면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가져왔느냐? 저번에도 사오시고 왜 자꾸 사오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좀 짜증 어린 저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우리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무슨 백 같은 걸 가져오니까 대단히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짜리 거야? 제가 그래서 어저께 백화점에 갔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봐. 백을 보러 갔었어요. 저기 잠실 백화점에서는 저기 안 팔고 건너편에 있는 그 에비뉴에서 제가 갔었는데 뭐 크지도 않아요. 근데 300만 원짜리가 제일 싼 거예요. 파우치가. 모델을 보니까 요거네 요거 백?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고급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 박영미 사주려다가 비싸서 안 사줬는데 300만 원짜리가 제일 싸요, 목사님. 300만 원짜리. 거기 가서 보니까 그거는 이제 이 백이라기보다도 약간 파우치니까 좀 허접해요. 허접해. 그 골프공 같은 건 넣으면 딱 맞는. 나는 이게 누비똥인 줄 알았어. 루이비통은 아니고 목사님. 나는 한 5천만 원 되는 가방인 줄 알았어. 아닙니다. 예. 세상에. 제가 볼 때도 허접하다면 김건희 여사는 재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저것을 전혀 눈길을 줄 이유가 없어요. 교수님 부인인 이 박연미한테는 사줘도 박연미는 갖다 버리겠어. 저런 거. 버리지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걸 사왔냐고. 그 정도 수준은 못 되는데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아주 허접해요. 백으로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제일 싼 게 300만 원이에요. 디오르에 가서 보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22년에 두 번 만났는데 9월에 만났잖아요. 그랬는데 공개 안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작년 1년이 훨씬 지나서 작년 11월 달에 위사실을 공개합니다. 이유. 왜 그랬겠습니까? 총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특검법과 맞물려서 두 개를 가지고 김건희를 공격하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총선에서 이기려고 한 그런 작전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쉽게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이 물건은 이 창고에 보관돼 있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인데 이 최정희가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한테 10번도 넘게 만남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백을,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백을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최재현이가 백을 떠 넘기다시피 하고 간 것이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떠 넘기고, 우리가 보통 하면 이제 이게 안기고 그냥 튀어나갔단 말이죠. 떠 넘기고 갔다는 표현이 전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인간이 그 다음에도 김건희 여사한테 왜 그 백을 들고 다니지 않느냐고 수도 없이 채근했습니다. 카톡으로. 이 말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그거를 사용한 바도 없고 뜯은 바도 없고 대통령실에 보관했기 때문에 최재형이는 계속해서 들고 다녀야 요걸 잡아낼 텐데 그렇지. 왜 안 하느냐 여러 번 채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이요. 그러면 이 우리가 법을 보는데 뭐 이거 시간 때문에 제가 빼는데 다음이요. 김영란법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8조 1항을 보면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상이 공무원이거나 언론인이거나 그다음에 교사만 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제가 이전에 교수였을 때 골프채를 150만 원을 사주신다. 그럼 제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00만 원 넘는 거 받으면 안 돼요. 받아도 돼. 아니, 안 됩니다. 우리 게 장로니까. 근데 목사님 지금은 됩니다. 어. 목사님 지금은 됩니다. 어. 제가 교수가 아니니까 예. 아니, 교수라도 돼. 금액 불문하고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금액 불문하고 됩니다. 예. 근데 많이 달라 이 말이지 지금은. 근데 잘 자, 8조 2항을 보면요. 직무와 관련하면요. 1항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일체 100만 원 넘는 걸 받지 말라는 거고 2항을 보면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이 없어도 이하의 돈을 금품을 받지 말라고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놨어요. 제가요. 대학 교수한테 학생이나 부모가 와서 학점과 관련해서 인사를 하면서 50만 원짜리 선물했다.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학점을 고쳐주게 되면 그는 뇌물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도 하지 말라는 뜻인데 다음이요. 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 법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을 받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최재형이가 이 김건희 여사한테 이 백을 줬다고 하는 게 직무와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100만 원이 넘는 것이냐 두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100만 원 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직무와 관련하여서의 그 대목에 해당이 안 됩니다. 첫째, 왜냐? 이 최재형이가 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대통령 취임 축하 목적으로 뭐 하나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말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직무와 관련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백보양보에서 대통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교수님. 네네. 너무 길었죠? 문제는 한동훈이가 네, 예.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반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런데 한동훈이가 이거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런 뉘앙스를 비쳤죠. 목사님. 그렇죠. 예. 그게 나옵니다. 한동훈이가. 목사님.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목사님, 당연히. 아니, 학자들, 모든 국민들이 다 이거는 선거용으로 사기치려고 대장동 사건, 이재명이 뭔 사건 지금 재판받는 거 이걸 전부 다 덮어버리고 김건희를 이용해가지고 네. 김건희를 가지고 선거를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벌써 속아가지고 요즘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재판하는 거 그거 보도 안 하잖아요. 잘 안 나오고요. 이재명이가 북한 침송한 얘기도 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다 덮어버렸어요. 다 덮였어요. 다 덮여버렸어요. 예. 이야. 다음 시간이 제가 많이 활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최재형도 처벌되는데 마지막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도할 것이냐 보면요.
백을 받았다기보다는 떠넘기다시피 하고 갔거든요. 그 다음에 불법 함정 촬영을 했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비난해야 되는데 도리어 김건희 여사를 빛나게 된단 말이죠. 치밀하게 계산된 야비한 음모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에요. 골방에서 만든 음모다라고 못 볼 바이란 말이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한동훈이 얘기는 뭔가면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애매 말을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근데 김건희 여사 백에 대해서 아이 뭔가 이게 범법이 아니냐 잘못된 거다 이런 식의 의혹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눈높이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객관적 사실도 어긋나는 것이고 대통령이나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복창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한 걸 더 나가서 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로 비교했단 말이죠. 다음이요. 김건희 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말은 왜 나오는가 하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와 마찬가지로 단두대에 올려놓고 처형하겠다 말이죠. 고통을 주겠다.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당연히 김경률에서 징계를 하는데 단도대에서 처형할 사람은 김정숙이야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한동훈이가 동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하면서 아니, 동의한단 말이죠, 목사님. 아니, 예. 박연미 예. 저 이쁜 마누라를 김건희처럼 이게 비방한다면 예. 교수님 어떻게 아, 이제 총 하나 사이죠. 총.